안녕하세요. FIT의 김창규입니다. 이번 시간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무선 전력 전송의 기초 개념과 기술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당사에서 이번에 출시한 무선 충전 모듈의 제품 소개 및 적용 예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선 전력 전송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니콜라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테슬라는 무선 전력 전송의 창시자이며 100여 년 전 무선 에너지 전송을 위한 테슬라 타워를 제작했습니다. 테슬라 타워는 그 당시 시대적 경제적인 문제로 결국 완성되지는 못하였지만, 이 테슬라 타워는 전리층을 통해 전 세계로 전기를 공급하는 무선 에너지 전송을 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100년 전 무선 통신이 막 시작될 즈음 테슬라는 이런 상상을 했었고,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계획을 실천했었던 것입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무선 전력에 대한 꿈은 깨지지 않았고, 여러 방식으로 다시 개발되고 있습니다. 무선 전력 전송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선 전력 전송은 전기 에너지를 무선으로 전달하여 분리된 전자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술입니다. 왼쪽 그림은 무선 충전 TX 패드 위에 폰을 올려놓으면 충전이 되는 방식이며,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자기유도 방식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거실에 있는 무선 충전 TX 안테나에서 무선 전력 전송으로 거실에 있는 여러 기기들에 전력을 전송하고 있으며, 미래에 구현될 수 있는 자기 공명 방식입니다. 무선 전력 전송의 주요 기술 방식에는 자기유도 방식, 자기 공명 방식, 전자기파 방식 등이 존재합니다. 자기유도 방식은 현재 상용화되어 개발 진행 중이며, 자기 공명 방식과 전자기파 방식은 기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발 검토 중입니다. 내년이면 초기 자기 공명 방식의 무선 충전기가 휴대폰에 상용화가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무선 전력 전송의 주요 기술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전송거리는 자기유도 방식이 수 밀리미터 이내이며 비접촉식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기 공명 방식은 수미터 이내이며 근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파 방식은 수 킬로미터 이상 장거리에서 사용됩니다. 전송 효율은 자기유도 방식이 70% 이상으로 가장 좋으며, 자기 공명 방식은 50% 이하, 전자기파 방식은 10에서 50% 이내입니다. 기술 성숙도 측면에서 자기유도 방식은 2010년부터 이미 상용화가 되었고, 자기 공명 방식은 2014년 정도의 상용화 예상이며, 전자기파 방식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선 전력 방식별 비교 데이터는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선 전력 전송의 국제단체 표준은 현 시점에서 WPC, PMA, A4WP 등이 있습니다. 기술 방식은 WPC와 PMA가 자기유도 방식이고, A4WP는 자기 공명 방식입니다. 전자기파 방식은 아직 국제단체가 형성되지 않아서 표준이 없습니다. 국제단체를 주도하는 회원사는 WPC는 풀톤, LG, 버라이존 등이며, PMA는 파워맷, AT&T 등이고, A4WP는 삼성, 퀄컴 등입니다. 동작 주파수는 WPC가 100에서 205kHz, PMA는 250에서 400kHz이며 A4WP는 6.78MHz입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자기유도 방식인 WPC, PMA가 많이 발전했으며 점차적으로 자기공명 방식인 A4WP로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자기파 방식은 먼 미래 또는 특수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선 전력 전송의 기술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무선 전력 전송 방식 중 자기유도 방식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유도 방식의 기본 원리는 송신 코일 L1과 수신 코일 L2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송신 코일 L1에 교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수신 코일 L2에 교류 전류가 발생됩니다. 수신 코일 L2에 흐르는 교류 전류를 정류를 해서 전원으로 사용을 하면 무선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송신 코일의 지름인 D1과 비교해서 수신 코일의 지름인 D2의 비율이 충전 효율을 결정하는 팩터이며 D와 D2 사이의 거리인 Z도 효율과 직결되는 팩터입니다. 수신 코일의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두 코일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효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자기유도 방식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의 좌측이 송신부이고 우측이 수신부입니다. 송신부는 컨트롤러, 파워드라이버, TX 안테나로 구성이 됩니다. 컨트롤러는 송신 파워, 각종 센싱, 통신 해석 등을 담당합니다. 파워 드라이버는 송신 파워를 만들어주고 TX 안테나는 송신 코일로서 교류 전류를 흘려서 자기장을 만들어줍니다. 수신부는 RX 안테나, 렉티파이어, 레귤레이터, 컨트롤러로 구성이 됩니다. RX 안테나는 수신 코일로서 자기장에 의해서 교류 전류가 발생됩니다. 발생된 교류 전류는 렉티파이어에서 DC 전압을 만들고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출력 전압이 만들어집니다. 컨트롤러에서는 각종 컨트롤 및 TX와의 통신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파워는 수신기 전원으로 사용되며 충전 IC를 통해서 배터리로 충전이 됩니다. 이제 무선 전력 전송은 어떻게 통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송신부는 수신부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아날로그 핀 과정을 수행합니다. 아날로그 핀 과정은 400ms 간격으로 수행하며 물체가 검출되면 디지털 핀 과정으로 진입합니다. 디지털 핀에서는 그냥 물체인지 아니면 무선 전력 수신부인지를 검출합니다. 무선 전력 수신부가 확인되면 ID를 확인하고 ID가 맞으면 송신부에서 수신부로 전력을 전송하는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유도 방식의 무선 전력 전송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무선 충전기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무선 충전기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안전성입니다. 전기 플러그 및 외부 단자가 없어지면서 정기적인 충격 및 화재에 보다 안전합니다. 무선 충전 기술은 국제 규격으로 사용의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둘째, 충전기 상호 호환성이 좋습니다. 별도의 I/O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무선 충전 TX 패드에 여러 다양한 기기들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디자인이 새롭습니다. 충전 케이블 및 전선이 없어지면서 디자인이 깔끔해지고 별도 디자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첨단 미래 기술을 통한 제품의 USB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편리합니다.
전원 코드를 사용하지 않아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디바이스가 동시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방수 방진 설계에 용이합니다. 무선으로 전원 공급이 가능해서 전원 단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방수 제품, 방진 제품에 적용하면 설계가 용이합니다. 이 밖에도 무선 충전기의 장점은 많지만 5가지 정도로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IT 무선 충전 모듈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적용 아이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FIT는 무선 충전 모듈 및 무선 충전 제품을 만드는 전문 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무선 충전 모듈을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TX 모듈로서 파트 넘버는 FIT-WPT110M입니다. 저희 제품은 국제 표준은 WPC 1.1을 만족하고 메인 칩셋은 TI 제품인 BQ500211A를 사용했습니다. TX 코일 타입은 A11이며 자석이 없는 제품입니다. FOD와 DPL 기능이 있고 여기서 FOD 기능은 TX 패드 위에 RX가 아닌 다른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를 감지해서 무선 충전을 멈추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DPL 기능은 인풋 전류가 부족해서 전압이 떨어지면 전압을 감지해서 송신 전력을 자동으로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PC의 USB 단자에서도 충전이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기술인 OVP-OCP 기능을 당사 무선 충전기에 적용해서 불량 어댑터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도록 설계했습니다. 스펙을 보시면 인풋은 5V 2A이며 사용자분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3가지 IO를 지원했습니다. 효율은 맥스 75% 정도이며 사이즈는 국내 최소인 가로 52mm, 세로 52mm, 두께 6.4mm입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TX 모듈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 제품은 3가지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그림에서 빨간색 부분이 인터페이스 부분이며 제일 왼쪽부터 와이어 솔더 패드, 마이크로 USB, 그리고 4핀 커넥터입니다. 회사의 적용 방식에 따라 3가지 인터페이스 중 1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와이어 솔더와 4핀 커넥터에는 2개의 LED 핀이 있는데 그것은 LED 인디케이터를 모듈 바깥으로 적용하시고 싶으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시 자세한 기술적인 문의사항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RX 모듈의 파트 넘버는 FIT-WPR110M입니다. 표준은 WPC 1.1이고 메인 칩셋은 TI 제품인 BQ51013B를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RX에서도 FOD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RX 코일은 PCB 패턴 안테나로 구현해서 전체적인 두께를 초슬림화했습니다. 스펙으로 아웃풋이 맥스 5V 1A이며 권장 사양은 5V 400mAh에서 700mA 정도입니다. 효율은 맥스 73%이며 이는 PCB 패턴 안테나로 설계 시 동종업계 최고 효율입니다. 사이즈는 가로 40mm, 세로 70mm, 두께 0.7mm입니다. 물론 FPCB로 설계 시 두께는 0.5mm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션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X 모듈의 인터페이스는 4개의 솔더 패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J1은
출력으로 맥스 5V 1A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J2는 유선 충전을 디텍트하는 핀으로 유선 충전이 감지되면 J2 단자로 하이 신호를 입력해주며 무선 충전기의 동작이 멈춥니다. J3는 충전이 완료되었을 때 하이 신호를 입력해주면 무선 충전 RX와 TX 충전을 멈추게 됩니다. J4는 그라운드 핀입니다. 특별한 컨트롤이 필요하지 않다면 J1과 J2만 연결되어도 무선 충전은 동작합니다. 그럼 저희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초슬림, 초소형으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TX 제품은 가로 52mm, 세로 52mm, 두께 6.4mm로 최소 사이즈입니다. RX 제품은 두께가 0.7mm 이하로 최소 두께입니다. 또한 FPCB로 설계하면 두께가 0.5mm입니다. 따라서 디자인 사양에 맞춰서 최적 설계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동종업계 최고 성능을 자랑합니다. TX 제품의 효율은 맥스 75%입니다. 타사 제품은 맥스 73% 정도 됩니다. RX 제품의 효율은 맥스 73%입니다. 타사 제품은 맥스 70% 정도 됩니다. 물론 RX 효율은 코일이 아닌 PCB로 설계했을 때 기준입니다. 세 번째, OVP, OCP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마이크로 USB는 전 세계 공용으로 사용하는 충전 장치이며 불량 아댑터가 장착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량 아댑터가 장착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마트폰에서는 OVP, OCP 기능이 이미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 제품은 스마트폰에 적용된 기술인 OVP, OCP 기능을 무선 충전기의 설계에 추가했습니다. 네 번째, 오더블 노이즈를 최소화 설계했습니다. 무선 충전과 스피커를 동시에 동작하면 스피커에 무선 충전 노이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 제품은 동시 사용에도 오더블 노이즈가 발생되지 않도록 음성 대역 잡음을 최소화 설계했습니다. 다섯 번째, FM 라디오 DMB 성능을 최적화했습니다. 무선 충전과 FM 라디오를 동시에 동작하면 FM 라디오 수신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과 DMB를 동시에 동작하면 DMB 수신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타사 제품 대비 FM 라디오 DMB 성능도 최적화 설계가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의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5가지가 저희 회사 제품의 특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FIT의 무선 충전 모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회사는 다양한 무선 충전 모듈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14년에는 자기 공명 방식의 무선 충전 모듈 제품도 출시 계획에 있습니다. 이제 무선 충전 모듈을 적용할 수 있는 대표 아이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용 무선 충전기입니다. 이미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제품으로 스마트폰에는 무선 충전 RX 모듈이 적용되고 무선 충전기에는 TX 모듈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적용하여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 패드 위에 올려놓으면 무선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제품은 당사에서 개발 중인 무선 충전 TX 패드입니다. 두 번째 제품으로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블루투스 스피커에 무선 충전기가 적용된 컨버전스 제품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피커 상단에 무선 충전 TX 모듈을 적용한 제품입니다. 음악도 무선으로 듣고 충전도 무선으로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러한 제품은 블루투스 스피커뿐 아니라 다양한 IT 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각 IT 제품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제품에 무선 충전기를 적용하면 어떨까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차량용 거치대입니다. 차량용 거치대에 무선 충전 TX 모듈을 적용하면 거치대에 놓인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차 안에서는 전화를 받고 나서 충전기를 연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주행 중에는 더더욱 충전기를 연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량용 거치대에 무선 충전 TX 모듈을 적용하면 정말 편리한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자동차 회사에서도 무선 충전기를 기본으로 차 안에 장착하고 출시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 번째, 커피숍 테이블입니다. 커피숍 테이블에 무선 충전 TX 모듈을 설치하면 테이블 위에서 충전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보스턴이나 실리콘밸리 지역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 매장에 이미 여러 곳이 무선 충전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으면 충전이 됩니다. 커피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매장이나 집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가구업체나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보조 배터리입니다. 보조 배터리는 충전도 해야 하고 또 충전기로서 역할도 해야 합니다. 보조 배터리에 무선 충전 RX 모듈을 적용하면 보조 배터리를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으며 보조 배터리에 무선 충전 TX 모듈을 적용하면 보조 배터리가 무선 충전 TX 패드가 되어서 스마트폰을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물론 둘 다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배터리 충전 킷입니다. 배터리 충전 킷은 배터리를 별도로 충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배터리 충전 킷에 무선 충전 RX 모듈을 적용하면 배터리를 무선으로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만들어서 사용해 봤는데 아주 편리했습니다. 일곱 번째, USB 텀블러입니다. 이 아이템은 지금 적용되고 있는 아이템은 아닌데요. 적용하면 보다 감성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USB 텀블러는 PC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제품이고 장시간 동안 차를 따뜻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USB 케이블 때문에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텀블러에 무선 충전 RX 모듈을 적용하면 USB 케이블 없이 장시간 동안 커피나 차를 따뜻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선 충전 모듈을 적용하면 콜래보레이션이 될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은 무궁무진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USB 가습기입니다. USB 가습기도 USB 텀블러와 비슷한 아이템입니다. 단 USB 가습기 같은 제품은 물과 자주 접하게 되고 전원 케이블이 있으면 왠지 불안하기 때문에 무선 충전 RX 모듈을 적용하면 방수 컨셉으로 제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집하고 생각한 아이템이었습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제품에 무선 충전을 적용할 수 있다면 FIT의 무선 충전 표준 모듈이 아니더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선 전력 전송의 기술 동향과 개요, 그리고 FIT 무선 충전 모듈 제품 소개와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한 설명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빠른 답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